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마약 옥수수, 마약 김밥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마약의 유해성 때문에 지금은 음식에 마약이란 단어를 못 붙이게 되었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들은 마약이라는 것처럼 자꾸 생각나고 자꾸 찾게 된다는 의미에 많은 분들이 마약이라는 표현에 공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에는 유독 중독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과연 음식도 중독이 될까?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양이 점점 늘고 먹던 술을 안 먹게 되면 손떨림, 불안, 식은땀 등의 증상을 느끼는데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주량이 점점 느는 것을 내성이라고 해요. 처음에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취하던 사람이 점차 늘면 주량이 소주 반병이 되고 반병 먹어야 취하던 사람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는 거. 이렇게 어떤 물질을 반복해서 먹으면서 예전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것이 내성입니다. 또 술을 안 먹게 되면 손떨림, 불안, 식은땀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의존성이 생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타나는 생리적인 증상,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음식에 대한 중독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에이, 누가 음식 안 먹는다고 뭐 손을 떨어요? 점점 많이 먹어요? 그냥 배고파서 힘든 거고 살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적게 먹었다가 점점 많이 먹게 되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할 때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했는데 점점 소주 반병, 소주 한 병, 소주 세 병 이렇게 내성의 정도가 눈에 보이게 증가해요.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10년 동안 한 숟가락이 세 그릇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음식에 내성이 생긴다는 개념을 실생활에서 관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에 대해서도 배고파서 손 떨린다, 당 떨어져서 손 떨린다 이렇게 실제적인 굶주림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음식에 중독되어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술, 담배, 도박, 게임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해가지고 중독이 굳이 되는 다른 물질이나 행위 중독과 달리 음식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소 중독, 호흡 중독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신진대사 작용과는 달리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생리적, 쾌락적, 사회적 요소가 다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중독보다도 더 은근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음식 중독과 비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로스테시스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응되는 신항상성이라는 용어인데요. 항상성은 뭐냐면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러한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술이든 담배든 음식이든 무언가에 의해서 항상성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점이 설정됐을 때 이를 알로스테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술 반잔만 먹어도 취했던 사람이 매일 술을 먹게 되면은요, 몸이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 자꾸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성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마셨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세트 포인트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걸 알로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술을 자꾸 먹어서 주량 반잔이었던 사람이 소주 2병으로 주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술을 반 잔 먹었을 때의 알딸딸하던 상태가 술을 2병 먹었을 때 알딸딸하도록 알딸딸해지는데 필요한 양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줄이기로 결심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술 반 잔만 먹어도 충분했으니까 의지만 발휘하면 술 반 잔으로 기분 좋게 술자리를 끝낼 수 있을까? 그런데 중독이 생긴 사람들은 술 반 잔만 먹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반 잔만 먹고 기분 좋게 술자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술을 분명히 먹었어요. 안 먹은 게 아니죠. 먹었는데도 마치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로 갈망이 생겨요. 충분하지 못함을 느끼고 더 먹고 싶다고 느끼고. 그러면 소주 2병인데 그래도 반 병만 먹으면은 충분하니까 반 병만 먹으면은 뭐 적당히 즐기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반 병에서 안 끝납니다. 한 병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한 병에서 안 끝납니다. 먹고 먹어서 내가 바뀐 나의 주량 딱 소주 2병을 채워야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 줄일 거니까 나 1차만 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1차만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집에서 갈증이 생겨요. 참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아, 심심하다. 입이 심심하다. 조금 허전하다. 친구한테 전화 걸어요. 나 오늘 시간 되는데 이따 만날래? 조금만 더 먹다가 들어오려고 술 약속을 잡아서 나가버려요. 내가 설정한 만취 포인트. 딱 여기까지 채워져야 멈춰집니다. 몸의 항상성의 신호가 무시되고 이상 항상성 또는 신항상성, 알로스테틱 세트 포인트까지 채웠을 때 비로소 끝나게 돼요. 아무리 적당히 먹어도 이러한 세트 포인트를 채우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갈망을 느낍니다. 행위 중독도 비슷해요. 게임 중독.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자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오늘부턴 게임 줄일 거야. 오늘은 12시까지만 하다 자자. 12시에 컴퓨터를 껐어요. 누웠어요. 잠이 안 옵니다. 한 판만 더 하고 자자. 다시 켜요. 딱 한 판만. 한 판 하고 또 해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새벽 2시, 3시 넘어가면은 졸리고 머리가 흐릿해져요. 몸에서 항상성을 위해서 자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도 못 멈춥니다. 결국 5시를 채우고 현타를 느끼면서 컴퓨터를 끕니다. 폭식해보신 분들, 맛있는 치킨, 달콤한 케이크, 한 입만 먹어야지. 밥 먹고 간식은 안 먹어야지. 항상 결심해요. 막상 치킨 한 조각 먹는 순간, 케이크 한 입 먹는 순간, 식사 마치는 순간 이미 배가 불러와도 먹어요. 항상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해진 폭식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혼자서 피자 라지 한 판을 다 먹어야 끝나는 사람은 피자 3조각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세트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저는 근데 결심했더니 되던데요? 축하합니다. 음식 중독이 아니신 거예요. 음식 중독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채워야 멈추는 경향이 있고 그게 반복되는 걸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칼로리나 고당분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서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이로 인해서 뇌는 이러한 자극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새로 설정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과식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음식도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술, 담배와 달리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또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술, 담배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로스테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을 무시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게 되어서 갈망을 느끼게 되고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성을 무시하고 증가된 양을 소비해야 멈추게 되는 패턴이 폭식과 중독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 중독, 비만,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 담배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 중독 치료에는 왜곡된 식습관과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인지 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항우울 효과가 있는 약, 항불안 효과가 있는 약, 이러한 약물들이 동반되어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에 필요한 음식, 중독성이 덜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끊임없는 상담과 협조, 치료를 통해서 음식 중독을 극복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음식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짐으로써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예방하고 몰아서 먹는 것, 과식, 폭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이 많이 들어있거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 대신에 견과류, 야채, 이러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단맛이 땡기게 되는 경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이나 운동, 취미생활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감정적인 식사를 예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식과 감정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과 함께 그에 따른 감정들을 기록하는 음식 일기를 작성을 했을 때 자신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 중독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뇌의 복합적인 반응이 관여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전문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음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데 실천이 너무 어렵긴 했어요. 그만큼 전문가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 중독 정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나만의 방법, 음식 중독을 극복했던 나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